또 내려가. 넘쳐서 잠기고 멈추고 무너졌습니다. 야, 저거 봐. 저거 문 안 열려, 이제. 차는 형 차에 놔두고 올 거. 차 오면은 죽이지 않아? 시동이 꺼져버리니까 물이 금방 차 올라오니까 창문으로 그냥 바깥으로 탈출했지. 속도를 30~40% 낮춰서 앞에 시야 확보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끄러지는 제동거리도 상당히 길어진다는 거죠. 또 비가 너무 많이 쏟아지게 되면은 전방 시야가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물론 전조등이나 비상등 켜서 나의 위치를 남들에게 알리는 것이 사고를 방지해주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같은 차종일 경우에는 앞에 차의 뒤에 머플러의 높이에 물이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를 봐야 돼요. 머플러 높이에 물이 넘어가게 되면 역류돼서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진입하면 안 된다는 거고, 내가 맨 앞에 있게 되면은 창문 열고 머리 내밀고 내 차의 앞바퀴에 물이 얼마큼 올라오는지를 좀 봐야 돼요. 약 3분의 2까지는 가능합니다. 3번이나 2번 정도 더 걸어서 시동이 안 걸리면은, 더 이상 걸면은 엔진까지 물이 유입돼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내려서 약간 높은 지대로 차를 밀거나 견인시키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차가 침수돼서 시동이 전혀 안 걸린다 라고 봤을 때 물이 불어나는 속도가 높다 그러면은 탑승객, 운전자 모두 탈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차를 버리라는 뜻이죠. 전혀 문제는 없어요. 나중에 남아있게 되면은 곰팡이가 슬면서 이 아토피나 알레르기를 유발시켜서 실내 공기질이 나빠질 수가 있으니까 차를 건조시키는 것은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방수 처리를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움직이는 가전제품이기 때문에 물하고 상극이라는 거죠. 따라서 물이 있는 침수도로 지나갈 때는 좀 더 내연기관차부터 조심을 해줘야 되고요. 또 충전을 할 때도 노출된 충전기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거죠. 젖어 있거나 또 습기가 많으면은 저런 상태가 나빠지면서 누전으로 인해서 감전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보험 처리는 자차 보험이 들어가 있어서 자기 차 특약 사항이 들어가 있을 경우에만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천재지변이라 하더라도 자기의 실수라든지 법적인 부분을 어겼을 경우에는 역시 예외가 된다는 조항도 주의를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창문이 내려갔다든지 또는 예를 들어서 썬루프가 열려 있다든지 해서 물이 침입해서 침수가 되는 경우는 예외가 되고요. 또 경찰이 금지 표시판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가서 주정차를 했다든지 대법원 판결도 난 것 중에서 지자체에서 낮은 지역 강가 주변에다가 주차장을 많이 설치를 해주는데 이런 데 주차했을 때도 문제가 됩니다. 보험료에 대한 부분들이 이런 것들이 나중에 상승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험료가 인민들한테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사항도 분명히 커지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관련 기관, 특히 정부기관도 보험료 상승 요인에 대한 부분들, 또 하락 요인은 하락시켜야 되지만은 이런 걸로 인해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모니터링을 통해서 좀 더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차에 놔두고 올 거.